안녕하세요. K부동산 월드입니다. 오늘은 2019년도 아파트 시장 대폭락이냐 대반전이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의 아파트 시장, 우리 주택시장, 주택 중에서도 아파트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럽죠. 정말 혼란스러운 그런 시장 상황이고, 또 향후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정말 예측이 어려운, 정말 미래 예측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정부 들어와서 너무 많은 정책 변화, 그리고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 등이 있었죠. 예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단기간에 많은 변화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는 여기에 적응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혼란스럽죠. 너무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미래 예측도 어렵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하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그 아파트 관련 정책 변화를 보면, 우리 주택 중에 아파트를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2017년도 8월 2일 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가 됩니다. 다음 2018년 9월 13일 1년 후죠. 그때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가 되죠. 그런데 2017년도 8.2 대책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것, 권장하는 그런 정책이었죠. 그래서 그때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등록자들에게는 정말 많은 혜택을 주게 됩니다. 특히 세제 혜택은 엄청 많이 줬죠. 정말 엄청 많이 줬어요. 그리고 대출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를 시켜줬죠. 그러다 보니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일어난 거죠.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일어나다 보니까 다시 정부에서는 그런 부작용을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년 후에 9월 13일이죠.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새로 발표함으로써 그동안 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주어졌던 그러한 혜택들이 대폭 감소가 되고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게 되죠. 그래서 2018년 9월 13일 이후에는 규제가 아주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상당 부분 가격 상승 요인이 해소가 되고, 그렇죠. 가격이 상승이 멈추게 됐죠. 거래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정책 자체가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있다고 보여지는데 시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향후에 대폭락으로 할 거냐, 아니면 보합세를 유지를 할 거냐, 아니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대반전을 할 것이냐 하는 것들, 정말 많은 전문가들 의견들이 있고 전문가들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서 있는 일반 투자자나 일반인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경기 상황이나 가격을 미리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식으로 변해나갈지 그걸 예측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과거에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나왔는지, 또 일반적인 주택이나 아파트 가격 결정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예측을 해보는 게 더 현명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인 아파트 가격 결정 요인, 또 예전에 과거 주요 국가 주택가격 상승률이라든지 한국에서 역대 정권별 주택가격 상승률이 어떻게 변화를 해왔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 이런 것은 그런 통계치를 보고 예측을 해보는 게 더 현명하지 않나, 더 예측이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 오를까 떨어질까, 특히 아파트 가격이요. 그런데 이게 부동산 가격 결정 요인, 자, 아파트가 대표적이겠죠. 여기서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결정 요인을 살펴보면 일단 제일 큰 게 세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자, 한 가지는 부동산 정책, 두 번째는 부동산 수요 공급, 세 번째는 시장 참여자 매매 심리, 이 세 가지를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부동산 정책이나 부동산 수요 공급은 어느 정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사실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시장 참여자 매매 심리, 이거는 참 판단하기 힘들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님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 가격을 예측하고 하지만 그 예측들이 빗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판단을 해볼 수 있고 예측이 가능하지만, 이 부분, 시장 참여자 매매 심리, 이 부분은 너무 가변성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빗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부동산 정책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 다음에 부동산 수요 공급,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 시장 참여자 매매 심리, 이거는 이 두 가지 1번과 2번 부동산 정책, 부동산 수요 공급,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쪽이 주요 국가 주택가격 상승률인데요. 자, 우리 홍콩,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한국, 미국,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서 2016년도 사이에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니 홍콩이 226%, 스웨덴이 91%, 노르웨이가 82%, 영국이 42%, 한국이 39%, 미국이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을 보면 주택가격이 꾸준히 상승해 온 거는 한국만의 현상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이 과거의 주택가격 변동률로 봤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우리 한국 역대 정권별 주택가격 상승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우 정권 때 서울 72% 상승률, 김영삼 정권 때 마이너스 19%, 김대중 정권 때 33% 상승, 노무현 정권 때 25%, 이명박 정권 때 13%, 박근혜 정권 때 10%, 이 상승률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률을 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이 보입니다. 각 정권마다 대부분 다 상승을 했는데 우리 김영삼 정권 때 마이너스 19%, 유일하게 마이너스가 나오게 돼 있죠.
마이너스 나왔죠? 그럼 무슨 현상일까요? 이때는요, IMF 때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가장 큰 위기가 나타났을 때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현상을 보였는데요. 국가의 큰 위기가 아닌 일반적인 그런 상황에서는 역대 정권별로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국가 주택가격 상승률이나 우리나라 정권별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봤을 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너무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판단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대폭락을 예측하는 분들도 계시고 보합세를 예측하는 분들도 계시고 대반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안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계치를 보면서 판단하는데 참고로 삼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부동산은 덩치가 크고 많은 자금이 투입이 되는 그런 투자처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너무 단기적인 측면에 집중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판단하시고 움직이시는 게 현명한 자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